원래는 물리학을 영역으로 쪼개면은 힘이랑 운동 같은 걸 다루는 역학, 열과 온도 변화를 다루는 열, 전기나 전자기를 다루는 자기, 빛과 파동을 다루는 파동,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을 다루는 현대물리 5개 영역인데 중등은 현대물리는 현재 안 가르쳐요. 이제 현대물리라는 게 뭐 양자역학이나 상대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건 빼고 원래는 그래서 역학, 열, 전기, 파동 순이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 겪게 되는 단원들이 있잖아. 학기별로 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학은 그 단원 체계가 좀 틀이 잡혀 있는데 물리는 희한하게 교과서만 바꾸면 단원 이치가 개판이 돼요. 이번에 또 개정이 되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솔직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긴 합니다만 단원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중1-1 3단원에 뭐를 배우냐면 힘을 배울 거야. 맞나? 갑자기 단원이 조금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1-2에 빛과 파동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거 워크북 앞에 단원을 좀 찾아놨는데 좀 볼게요. 아니다. 빛과 파동은 2학년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요거 두 개가 반대인가 그럴 거야. 아니다. 열이 1학기다. 1학년 1학기에 열을 배우고 1학년 2학기에 힘을 배워요. 2학년 1학기에 빛을 배우고 2학년 2학기에 전기 배우고요. 3학년 1학기에 운동과 에너지를 배웁니다. 요렇게 이제 단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배우는 힘이라는 거는 얘랑 같이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빛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힘과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등 물리화학을 했잖아요. 이제 화학도 했고 물리도 했잖아. 그럼 이제 고등과정에서 화학 배우거나 물리를 배우거나 뭐 같이 배우거나 하게 될 건데, 그지? 요게 지금부터 3달 2월, 3월, 4월 중순까지, 5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은 1학기는 시험 안 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어린이날 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마 대략 한 5월 중순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요 시간 그대로. 그렇게 해서 12주로 일단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 온도, 열, 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책이 2권이 있잖아요. 물리책에는 옆에 보면은 이제 필기하라고 노트 줄이 잡혀 있고, 요 책은 내가 직접 이제 타이핑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책에. 책에 문제까지 넣었더니 책 인쇄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일반 책에 노트 필기한 공간을 넣고 과제는 우리 워크북에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은 바로바로 답지가 붙어 있는 거니까 풀고 매겨오시면 되고, 그럼 딱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잖아? 다음 주에 이제 학원에 오면 과제책을 집에서 이제 숙제하고 채점까지 하고 모르는 거 표시까지 해가지고
나한테 내면 돼. 여기다가 딱 내놓으면 돼. 응?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거냐. 여러분들 필기하는 짬짬이 여러분들 과제한 것들 체크하고 뭐 첨삭할 것들 표시하고 질문해 놓은 것들 설명해가지고 돌려주면 되겠죠. 집에 갈 때. 그렇게 해서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문제 좀 여유 있게 풀어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시험도 치겠죠, 매주. 오늘은 지난주 거 칠까? 한연기 쳐?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페이지. 열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한글에서 제일 많이 혼동이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 온도입니다. 그리고 열이에요. 자, 이 두 개가 왜 헷갈리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와. 뜨거운 물체는 1. 온도가 높다. 2. 열에너지가 많다. 3. 둘 다다. 정답은? 네, 요게 중학교까지는 둘 다가 맞아. 중등 과정까지만. 실제로는 둘 다가 아니라는 소리인 거야. 응? 그래서 심화 개념으로 우리가 고등 과정에 가서 배우는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세 가지가 각각. 온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나 따뜻한지를 숫자로 적은 거야. 따뜻하다, 차갑다에 대한 값을 숫자로 적은 게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값을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단위를 잘라야 되잖아. 뭐를 기준으로 몇 등분해서 어떻게 된다. 그걸 통해서 숫자로 표현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네, 섭씨 온도. 섭씨 온도는 우리가 셀시우스라는 과학자가 발표한 온도거든. 기준은 끓는 점부터 쓰면 이상하고 물의 어느 점에서부터 끓는 점까지 있죠. 여기를 100등분한 값을 1도로 잡은 거야. 그래서 도시의 C가 셀시우스의 C예요. 하나 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거 하나 더 있지. 수학 시간에나 배우는 거. 파렌하이트인가 화이트인가 맨날. 파렌하이트라는 학자가 주장한 화씨 온도. 왜 화씨냐? 파렌하이트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화이우렌이 돼요. 파렌이 화이우렌이 돼요. 중국어로. 그래서 성이 화씨다. 만약에 네가 온도를 발표하면은 도제이가 되겠지. 진씨 온도. 진짜 그거예요. 섭씨도 셀시우스를 한자로 쓰니까 서비시우스가 된 거야.
발음 제일 비슷한 한자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글자가 성씨겠구나 해서 섭가가 만든 온도에서 섭씨 온도. 얘는 화가가 만든 온도에서 화씨 온도. 섭씨 온에서 화씨 온도는 보통 섭씨 온도 더 곱하기 잠시만 5분의 9 더하기 32 맞나? 반대인가? 잠시만. 0도 넣어. 0 넣으면 30이고. 헷갈리네. 마이너스 40 넣으면은. 이거 맞네. 요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씨를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이제, 미국의 올림픽 중계 같은 거보다 운동이나 뭐, 야구나 이런 거 보면, 미국 애들이 단위를 다른 걸 쓰잖아요. 길이도 미터 대신에 마일 쓰고, 인치 쓰고, 피트 쓰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온도도 화씨를 써요. 옛날에 그래서 운동 중계하다가 난리 난 적 있었잖아.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축구 경기장에 온도가 88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응? 요렇게. 근데 그때 방송국에서 이제 뭘 했냐면 운동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객원 해설자로 방송하는 거기에 앉혀놓은 거야. 중계 방송하는 곳에. 그래서 아이돌이 질문을 던졌죠. 와, 어떻게 88도나 되는데 축구할 수 있어요? 섭씨로 계산했더니 몇 도더라? 27도더라.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온도는 절대 온도. 우리가 켈빈이라고 부르는 온도인데 얘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는 거고 켈빈 온도 우리 화학할 때 공부했죠. 언제 했게? 언제 했게? 첫 시간에 했어요. 샤를 법칙 할 때. 섭씨 온도 샤를 법칙 그래프는 이건데 절대 온도 샤를 법칙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절대 온도를 쓰면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완벽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계산이 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과학에서는 켈빈 단위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중등 과정에서 도시를 쓰느냐? 다른 거 아니고, 봐봐. 물의 어는 점이랑 끓는 점을 비교하잖아. 그러면 섭씨 온도는 0도씨에서 100도씨가 되고, 화씨 온도는 32F에서 212F가 되고, 273켈빈에서 373켈빈이 돼서, 여기가 100구간, 여기도 100구간, 여기는 180구간으로 얘만 구간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화씨 대신 절대 대신에 섭씨를 써도 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변화폭은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온도라고 하면 열은 뭐냐?
사실 요게 핵심이에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개념인데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입자 운동이라던가 입자와 입자의 인력을 억지로 잡아당겨 늘려놓은 이런 에너지들이 전부 다 뭐다?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그 화학할 때 배운 개념. 잘 기억해봐. 0도씨 얼음하고 0도씨 물하고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누가 더 운동이 활발할까요? 0도씨 얼음, 0도씨 물.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고체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 액체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 액체가 활발하지. 그러면 0도씨 얼음과 0도씨 물을 비교하면 0도씨 물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들어갔었죠? 0도씨 얼음을 0도씨 물로 만들려면 입자와 입자의 간격을 이렇게 잡아 뜯어야 되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넣어줘야 0도씨의 얼음이 0도씨의 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0도씨 얼음이 가지는 에너지, 0도씨 물이 가진 에너지,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융해열을 가해줬죠. 열을 가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났고 그걸 물질 입장에서는 융해열이 흡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반대로 물이 얼음이 되면 어떻게 돼? 이만큼의 에너지를 포기하고 얘의 상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 아까 상태 변할 때 흡수한 만큼의 에너지를 뭐 했죠? 방출했잖아. 상태 변화와 에너지 출입에서. 맞지? 그럼 그 방출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음고열 방출이라 그랬다고. 요즘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제일 고민되는 거 씻기 전에 언제 옷을 벗어야 춥지 아니한가? 내가 그때 뭐라 그랬죠? 거울에 김 끼면 안 춥다 그랬어요. 왜? 거울에 김이 낀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욕실 안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거울 표면에 들러붙으면서 물로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가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와 물방울이 가지는 내부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수증기가 훨씬 활발하니까, 그지? 그러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뭐로? 열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높은 것이고 온도가 높아서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많은 거죠. 응? 온도가 낮으면 내부 에너지가 적은 거고. 그래서 따뜻한 물체랑 찬 물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다? 고온의 물체는 입자 운동이 어떠하다고? 매우 막 활발해요. 이 안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밖에다 적어놔야 되겠네. 고온. 저온의 물체는 상대적으로 입자 운동이 둔하겠죠. 맞지? 이 두 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나 충돌들로 인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여기서 이동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다? 열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에너지를 넘겨줬으니까 얘는 내부의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열을 내줬으니까. 열도 에너지니까. 그럼 받은 애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건 입자 운동이 줄었다는 소리고, 내부 에너지가 늘었다는 소리는 입자의 운동이 늘었다는 소리. 그 결과는 얘는 온도가 내려간 거고 얘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떨어질 거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열이 되고 여기 온도가 같아지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일단 요거 필기. 이거 필기하고 나면 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공부 계속 할게요. 자,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도라는 거는 고체 상태일 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고체 상태라는 거는 입자들이 전부 다 어때요? 고체는 규칙적이고 매우 가까이에 다닥다닥 바짝 붙어 있잖아. 맞지? 요렇게 입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끝에 분자에게 뭐를 줬다? 열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 제일 바깥쪽 이 분자의 운동이 막 활발해지겠지. 맞지? 그럼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운동이 활발해지면 이웃 분자를 때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분자도 다시 어떻게? 막 활발해져서 때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 안에 모든 입자 운동이 다 활발해지겠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전도예요. 열 전달이 빠를까요? 빠르진 않겠죠. 이거 학교로 따지면 이런 거야. 학교에서 학습지 같은 거 선생님이 들고 와서 학생들한테 나눠줘. 근데 어떻게 나눠주냐? 한 뭉태기를 맨 앞에 한테 딱 줘. 야, 니 거 한 장 챙기고 뒤로 전달. 그럼 어떻게? 한 장 빼고 뒤로 넘기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받아서 자기 거 빼고 또 뒤로 넘기고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해서 쭉 다 돌리려면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 좀 오래 걸리겠죠. 대신에 이 전달의 장점은 큰 열 에너지를 가장 큰 에너지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긴 해요. 손실 없이.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열도 잘 통합니다. 금속이 비금속보다 열이 잘 통해요.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자유전자라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원자에 매여 있지 않은 전자들. 이 원자에 매여 있지 않은 전자들이 요 전자들도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 입자를, 그 다음 입자를, 그 다음 입자를 먼저 치러 간다는 거지. 그래서 열 전달이 금속이 좀 더 빠릅니다. 자,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냄비, 후라이팬, 밑바닥이 뭐예요? 후라이팬이나 냄비는 대부분 밑바닥이 금속 재질이죠. 손잡이는 고무나 플라스틱 혹은 나무로 돼 있고, 손잡이까지 금속인 경우는 어떻게 돼 있다? 밑바닥에서 손잡이로 연결되는 부분에 금속이 매우 얇게 처리돼 있죠. 얇은 금속을 이렇게 꺾어 접어서 강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왜? 얇으면 충돌하는 입자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겠지. 그러면 열 전달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겠죠. 요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대류. 대류는 우리가 유체라고 부르는 액체나 기체일 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우리가 샤를 법칙으로 배웠는데 기체 아니더라도 액체나 고체도 사실은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 간격이 멀어져서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밀도라는 게 줄어요. 밀도가 줄면 어떻게 되죠? 우리 혼합물의 분리에서 배웠는데 밀도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 밀도가 다른 물질이 있으면은 잘 섞여요? 아니면 층을 이뤄요? 층을 이루지. 밀도가 작은 건 어디로 가? 올라가, 내려가? 밀도가 작은 게 위로 올라가죠. 큰 게 가라앉고.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 녀석이 쉽게 말해서 따뜻한 물질이 위로 솟아오르고 차가운 물질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열을 받았을 때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오케이? 자, 전도하고 대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 입자가 이동을 하죠. 전도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자의 이동은 있다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는 에어컨은 어디에 다는 게 좋다? 그치. 천정에 에어컨을 다는 이유가 찬 공기가 밑으로 쫙 깔아앉으니까 빨리 시원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원래 난로는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 난로는 바닥에 설치해야 따뜻한 기운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빨리빨리 순환돼서 방을 데핀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렇게 전부 다 난로와 에어컨을 하나가 같이 하기 때문에, 혹은 설사 저렇게 옛날 방식으로 에어컨하고 난로를 두 개를 따로 놓더라도 바닥에 있으면 부딪히잖아, 자꾸. 그래서 그냥 위에다가 붙여버린다. 그리고 요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화재 상황 대피 훈련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자세를 어떻게 하고 대피하라 그래? 세우고 대피해? 아니면 이렇게 수그리고 낮춰서 대피해? 왜 낮춰서 대피해야 된다? 그치. 화재 때문에 생긴 뜨거운 공기나 매연은 어디서부터 차오른다? 위에서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덜 뜨겁고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면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세를 낮추라고 가르친 거였죠. 오케이? 세 번째가 복사예요. 복사는 내가 일부러 이거 여러분들 잘 못 봤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도구가 있는 학원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사라는 거는 열 에너지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돼요. 그래서 전자기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뇌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다른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진공을 통해서도 전달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 추울 때 햇볕이 내릴 때는 양지에 있는 거랑 그늘에 있는 거랑 어디가 더 따뜻해? 햇볕에 있는 게 좀 더 따뜻하죠.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 있네. 요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요런 거? 뭔지 알지? 요거 요렇게 앞에 손 째고 있으면 어때요? 따뜻하죠? 뭐다? 뒤에 있는 코일, 저항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저 저항 코일이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럼 그 뜨거워진 열 에너지가 복사라는 형태로 빛으로 이렇게 방사가 돼요. 발사가 된단 말이야. 그럼 뒤에 있는 거울 같은 돔 구조에서 반사돼서 앞쪽으로만 그 열 에너지를 쏘아 보내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앞에 찍고 있으면 어떻다? 따뜻하다. 그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한 6년쯤 전에 코로나 시대 기억해요? 어디 건물 들어갈 때마다 뭐 했어? 이마 까고 체온 재고 들어갔잖아. 어떻게 이마를 까고 카메라 앞에 얼굴을 갖다 댔는데 체온을 잴 수 있느냐? 모든 물체는요, 온도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 온도에 해당하는 적외선이라는 빛을 밖으로 쏘고 있어요. 온도가 섭씨 3000켈, 아니, 절대 온도로 3000켈빈 이하에서는 적외선이 방출이 돼. 3000켈빈에서 5만 켈빈까지는 가시광선이 나와요. 5만 켈빈 넘어가면 자외선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얼굴에서도 몸에서도 뭐가 나온다? 적외선 파장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적외선 파동이니까 이 파장의 길이를 재면 그 물체가 몇 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 잰 거야. 빛 파장은. 그래서 얘는 표면이 몇 도구나. 요즘에 그 고기까지 구워주는 고깃집에서는 이제 괜히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불판 갖다 놓고 미리 가스불 틀어놓고 직원이 씩 와가지고 이상한 온도계로 삑 재보죠. 거기 온도가 몇 도인지 재보고 이쯤 되면 고기 올려도 됩니다. 온도계 나는 안 보여주잖아. 지가 보잖아. 한마디로 그게 온도가 재지고 있는 건지 그냥 싸구려 레이저 포인터 들고 와서 삑 찍어놓고 이제 됩니다 하고 올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물론 불판이 충분히 데펴지고 나서 고기를 구우면 고기 즙이 안 빠져나가고 바삭하게 잘 구워진다는 건 맞아. 근데 그 온도가 정확하게 몇 도에서 굽는지 내가 알게 과학자는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빛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고 가장 전달이 빠르죠. 그런데 효율은 높다 낮다? 효율이 높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복사가 있잖아.
그러면 네 번째. 단열. 단열이란 한자죠. 그럼 무슨 뜻일까? 여기에 단자가 무슨 단자냐면 끈을 단이에요. 그러면 단열은 뭐다? 열을 끊는다.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단열이라 그래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도구가 얘죠. 보온병, 텀블러. 맞지? 어떻게 열을 차단해요, 얘는? 텀블러에서 열 차단하는 걸 배워봅시다. 첫 번째, 텀블러는 잘 보면 이 내벽이 단일벽이 아니라 이중으로 된 벽이에요. 텀블러 통 크기에 비해 이 안에 실제 음료가 들어가는 곳의 부피는 작아요. 맞지? 여러분들 학생 때 들고 다니던 보온병 생각해봐. 병 크기에 비해 안에 물 들어가는 양은 적잖아. 그게 요렇게 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 끝에 요만큼만 딱 붙어 있는 상황인 거지. 맞지? 어? 요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뜨거운 물체가 있더라도 그 열이 요렇게 다이렉트로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 특징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그만큼 열이 잘 빠져나가는 게 방해가 되죠. 선생님 옛날에 이것 때문에 속아갖고 입 뛴 적 있어요. 여기 동네에 가면은 밀면집이 하나 있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밀면집이 있는데 거기 육수컵 그릇이 이래. 여기에 뜨거운 육수를 이렇게 받아놨어. 이 컵을 잡았어. 별로 안 뜨겁게 느껴지는 거야. 아, 육수가 좀 식었나 보고 후루룩 마셨다가 입천장 다 딘 적 있어. 전형적인 같은 구조죠. 따라서 이 이중벽 구조는 뭐를 방해한다? 네.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해. 근데 여기에 두 번째로 뭐를 하느냐? 요 빈 공간에 요 이중벽 내부 있잖아.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뭐를 방해하느냐? 대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만약에 생각해봐. 여기에 공기가 있다면, 여기서 데펴진 공기가 이렇게 순환해서 여기에도 열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진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쪽으로 대류에 의한 열 전달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요 안쪽 벽이죠. 요 안쪽 벽. 우리 텀블러 안에 이렇게 뚜껑 열어서 안쪽 벽을 보면 되게 반짝반짝거리게 돼 있잖아요. 코팅이. 그게 은거울 도금을 해놔요. 이러면 뭐가 안 된다? 복사가 일어나는 것도 방해를 할 수 있겠지. 왜? 여기가 열이고 이 빛이 그냥 뚫고 나오지 못하게 여기서 반사되게 안에 갇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텀블러는 전도도 안 되고 대류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안에 따뜻한 걸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차가운 걸 넣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하루 종일 차갑게 먹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제 커피를 한 통 사오거든요. 이 얼음 오늘 하루 종일 먹고 내일 아침까지 얼음이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어떻게 먹냐면 이 커피 다 마시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와서 이 얼음에다가 음료수만 부어서 또 마시고 또 마셔도 아침에 얼음이 남아.
그 말은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방해가 되고 바깥의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뭐 할 수 있다? 방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보이는 게 또 뭐 있을까? 이 교실 안에 유리창에 뾱뾱이가 붙어 있죠. 여기 뭐 여기 뾱뾱이 붙여놨거든. 이거 왜 붙여놓게? 그치, 열이 빠져나가는 거. 그냥 요 공기가 유리에 바로 붙으면 유리의 온도가 변하고 유리가 전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열을 빼고 바깥의 찬 공기가 유리의 열을 뺏어가겠지. 근데 이렇게 뾱뾱이를 붙여놓으면 그게 한 겹 어떻게 된다? 저 뾱뾱이가 막아주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저게 여름에는 어떤 효과도 있다? 밖에 더운 열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요즘에는 거실 거의 다 확장 다 돼 있죠. 거실 밖에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 밖에 창밖에 아니라 거의 창문까지 베란다가 쭉 거실이 쭉 확장돼 있잖아. 선생님 집은 안 했어요, 그거. 우리 집은 베란다가 거실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확실히 덜 추워요. 베란다 나가면 춥지. 근데 바깥에보다는 베란다가 좀 더 따뜻하고 베란다보다는 거실이 더 따뜻한 거야. 층을 나눠. 그러면 그렇게 베란다를 확장한 집은 그래도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단열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확장된 집은 유리창이 한 겹이다, 두 겹이다. 그치, 이중창으로 두 겹 유리창이라는 거. 아니면 두 겹 유리창을 깔기 힘들면 유리 자체를 두껍게 해서 유리 자체가 두 겹인 유리창도 나와요, 요즘에. 알겠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패딩이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패딩의 이중 구조는 뭐죠? 여러분들의 살이 닿는 부분의 천을 내피, 바깥 부분을 외피라고 하는데 붕 떠 있지, 안 붙어 있고. 붕 띄워놓는 것 자체가 이중벽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진공은 어떻게 만들까요? 진공은 못 만드니까 뭐를 채워놨죠, 아예 사이에? 네. 솜이나 털을 채워놨죠. 솜이나 털을 거기에 채워 놓음으로써, 패딩 안쪽에서 공기가 순환하는 거를 뭐 하고 있다? 방해하는 거지. 그러면 저절로 대류가 방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싹 봤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 거나 선생님 거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세 번째, 가끔씩 좀 패딩 각 회사 중에서 제일 비싼 제품들 보면 등판에 은박지 붙은 거 있어요. 딱 우리 옷을 입으면 등 다 있는 부분이 은박지 처리되어 있는 게 있어. 반짝반짝반짝하게. 본 적 있지? 그거 우리가 보통 이제 발열 뭐 표면이고 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박지라서 그게 열을 내놓지는 않아. 그럼 왜 따뜻할까요? 그걸 입으면은 발열 안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 사실 누구 열이다? 여러분들의 열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물체는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사라는 형태로 뭐를 하고 있다? 적외선이라는 빛을 내뿜고 있다고. 근데 등판에 뭐를 붙여놓은 거야? 은박지 거울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나오는 열이 은박지에 반사돼서 어디로 돌아온다? 내 몸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든다? 따뜻한 느낌이 들겠지. 선생님이 지금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막 침 놓고 막 치료받은 뒤에 맨 마지막에 다쳐서 병원 가본 사람을 알잖아.
이상한 빨간 전구 켜놓고 그 빛 쬐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적외선 치료예요. 따뜻하게 만들면 세포가 빨리 활성화되니까 회복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뭐 코가 안 좋거나 귀가 안 좋아가지고 귀에 진물 같은 거 나올 때 이비인후과 가면 막 약 발라준뒤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 이상한 전구 같은 거 이렇게 귀에 대고 있으라 그러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외선으로 치료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도 나와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은박지로 반사를 돌려주면 어떻게? 열이 새어 나오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특수부대들, 저격수들 숨을 때 나뭇가지 속에 은박지까지 덮어 입잖아. 은박지 비슷한 것까지. 왜? 내 몸에서 나오는 뭐도 막아버리겠다? 열도 막아야 안 들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열이다.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실제로 여러분들의 학교 수업에서 계산까지 풀 패키지를 다 배우기는 하는데, 막 계산을 어렵게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기호를 Q로 쓰는 게 열량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열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단위가 킬로칼로리라는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량의 뜻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해요. 참고로 1kcal라는 열량은 딱 얼마만큼이 되느냐? 물 1kg을 1도씨 상승시킬 수 있는 에너지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도 된다? 킬로칼로리 대신에 칼로리로 바뀌어버리면 킬로그램 대신에 단위가 뭐로 바뀔 거다? 그램 단위로만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값이 Q다. 자, 두 번째 C. 비열이라 그러고 이거 소문자 C입니다. 대문자는 조금 다른 뜻이 또 있거든요. 비열이라는 것은 단위가 좀 길어요. 잠깐 단위는 비워놓고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 상승시킬 수 있느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상승시키는 에너지량으로 이거 물질의 특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전에 우리 화학할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어떤 기준값이 있고 변화량이 있으면 기준이 되는 값은 분모가 된다, 분자가 된다? 기준이 항상 분모가 돼요. 그럼 여기 보면 1kg도 질량당이라고 되는 거죠. 맞지? 1도 변화시키는데 온도당이라는 기준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질량분의 1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1 곱하기 최종적으로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분자가 뭐다? 열 에너지만 분자죠. 맞지? 그래서 단위가 킬로칼로리. 자, 이제 요 퍼라는 게 슬래시를 치는 게 분자랑 분모를 한 줄에 쓰려고 만든 기호야. 그러면은 질량 단위 뭐? 킬로그램, 온도 단위, 도씨, 요 둘에 대해서 단위가 잡힌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요거 봐봐. 요 공식을 Q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Q는 CM 델타 T가 되죠. 총 열에너지의 양은 비열의 질량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바베큐는 씨암탉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바베큐는 씨암탉. 오케이? 자, 그래서 비열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M이 뭐다? 온도가 변할 물체의 킬로그램 단위가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델타 T. 원래 수학에서 델타라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나중 빼기 처음의 값, 즉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델타예요. 그럼 원래 델타 T는 뭐가 된다? 나중에 온도에서 처음의 온도를 빼는 값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플러스인데 온도가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Q 값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건 원래는 뭐가 되냐면 내가 열을 흡수했냐 방출했냐의 값이 되는데 요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나중에 헷갈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뭐처럼 취급한다? 절대값 취급을 해요. 무조건 양수가 되게. 그렇게 되면 결국 계산이 어떻게 된다?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뺀 차이값이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다. 얘는 원래 중학교 때는 도시를 쓰는데 사실은 뭐를 써야 되는 단위다? 켈빈 써야 되는 단위인데 아까 1도의 폭이 섭씨랑 켈빈이랑 똑같았잖아. 그래서 섭씨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실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패턴은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단순한 방정식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다? Q는 CM 델타 T 혹은 CM 고온에서 저온을 뺀 거. 요 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들을 대입하고 나면 주어지지 않은 하나의 값을 미지수로 하는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비례 반비례 문제가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크게 변수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변수잖아. 문제에서 두 개의 변수를 어떻게? 두 가지의 변수를 똑같게 고정을 시킨단 말이야. 열 에너지를 갖게 하든지 비열을 갖게 하든지 질량을 갖게 하든지 했을 때 남은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례관계냐 반비례관계냐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와요. 이런 거는 그래프랑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과제책 잠깐만 펴볼래요? 과제책을 이렇게 펴보시면 과제책에 2번 6쪽에 밑에 페이지 다 붙여놨거든. 6쪽에 2번 문제가 딱 1번 패턴이야. 요건 이로 보자. 과제책 2번에 6쪽에 2번 문제가 1번 문제인 거지. 문제에서 Q가 뭔지, M이 뭔지, C가 뭔지, 델타 T가 뭔지 표시해가지고 비열값 찾는 문제, C를 찾는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4번 문제가 그럼 뭐가 되냐? 4번 문제가 패턴 2가 되는 거야. 문제를 잘 보세요. 질량이 같고, 맞지? 그리고 5도에서 10도까지 온도 변화가 같죠? 그런데 보면,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는데 시간이 2배 걸렸잖아. 그럼 A와 B는 열이 몇 배 차이다? 1대2가 되죠. 같은 세기의 불꽃인데 시간을 2배 가열하면 내가 준 총 열 에너지가 2배가 된 거잖아. 맞지? 그런데 봐봐. 이 문제에서 물체 질량 같죠? 5도에서 10도까지 온도 변화도 같죠? 근데 A와 B의 열량 B가 1대2야. 그러면 비열의 B도 몇 대 몇일 거다? 1대2가 되겠죠. 맞지? B는 뭐다?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빨리 변한다, 천천히 변한다? 천천히 변한다라는 걸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비열이 큰 문제는 온도가 덜 변해요. 생각났다. 이거 이야기 안 하고 갈 뻔했네. 비열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계산하거나 몇 대 몇이냐를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물질의 비열이 하나 있어요.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씨인데 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비열이 가장 큽니다. 즉 물이 온도가 가장 안 변해요. 그래서 생물들, 특히 사람, 정원동물들은 몸에 물이 많아요. 온도 유지하기가 좋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되게 추울 때 핫팩이 하나밖에 없는데 온몸을 다 따뜻하게 데피고 싶다. 요령 하나 알려줄까? 핫팩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안주머니. 심장 앞에 있는 안주머니.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피가 데펴져서 나가요. 그럼 온몸이 빨리 따뜻해지는 느낌이 와. 선생님이 영하 30도의 추위를 버텨내면서 쌓아온 노하우입니다. 그럼 핫팩이 2개다. 하나 더를 어디다가 대느냐? 목 뒤에다 대고 있으면 돼요. 폴라티 이런 거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목 뒤에 요지기 등 쪽에 딱 붙이면 온몸이 또 빨리 따뜻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옛날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세 번째 문제거든요. 이게 뭐냐면
열평형 찾기 문제입니다. 평형온도 찾기. 여러분들 과제에는 저게 어느 문제가 되냐면 10번 문제가 돼요. 이거는 내가 지금 풀어줄게요. 숫자 한번 볼까요? 자, 열평형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지금 요거 잘 봐봐. 뜨거운 물체가 몇 도예요? 문제. 금속 조각. 62도라고 안 돼 있나? 62도죠. 찬물은 몇 도예요? 10도지. 열평형이 몇 도에서 일어났어요? 12도에서 일어났지. 맞지? 이 문제에서 열평형 찾기란 뭐냐? 자, 봐봐. 여기서 금속이 잃어버린 열량. 금속의 비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우리가 찾는 거잖아. 그러면 C. 금속의 질량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g. 원래는 0.1kg이라고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 보면 얘도 그램 단위고 밑에도 그램 단위면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100.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온도 변화지. 몇 도 변했어? 62도에서 12도니까. 50도죠. 50은, 자, 물의 비열 얼마다?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1. 물의 질량 몇 그램? 물의 질량 200g. 물의 온도 변화 몇 도? 2도 변했죠. 2가 같은 거야. 요 앞에 게 뭐예요? 금속이 잃어버린 열량이지. 요 뒤에 거는 물이 얻은 열량이잖아. 이 둘이가 같아야 될 거잖아요. 해가지고 넘어가면 C는 50분의 4니까 100분의 8, 즉 얼마? 0.08kcal per kg 도시. 혹은 칼로리 per 그램 도시가 되겠죠. 정답이. 요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옛날에 나오던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1학년 1학기 단원이라서 계산 문제를 실제 학교 시험에서 풀 일은 없긴 해요. 근데 방법은 뭐 하자? 알고는 있자. 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2학기 단원으로 돌려서 시험 칠 수도 있으니까. 자, 필기. 자, 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물체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증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입자의 운동이 증가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아까 잠깐 이야기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 입자 간 거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원자 구조 배웠던 거 기억하죠? 화학에서. 그리고 전기력도 배웠잖아. 이온하면서. 원자들끼리 붙어 있는 게 결국 전기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금속에 의한 결합이든. 근데 이게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과 청력이 모두 약해져요. 멀어지니까.
근데 거리가 가까워져 버리잖아. 인력도 증가하지만 청력의 증가분이 더 커요. 왜? 전자들끼리 겹쳐버리거든. 그러면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가까이 붙는 게 편해, 멀리 떨어지는 게 편해. 입자들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게 조금 더 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운동이 활발해지면 멀리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생각해봐. 학교 체육 시간. 체육 시간 되면 이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좁은 간격으로 인원 점검을 하죠? 담임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인원들 다 나왔는지 교실에 누구누구 남아있는지 확인을 받잖아? 그러고 맨손 체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팔 간격으로 간격을 띄우지. 왜? 맨손 체조를 할 때 안 부딪히려면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한 거야, 앞뒤로. 맞지? 좁은 간격, 반판 간격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맨손 체조하면 어떻게 돼? 막 옆에 애들 때리고 앞에 애들 발로 차고. 맞지? 축구장은 왜 그렇게 커야 돼요? 그만큼 커야 축구가 되기 때문이지. 맞지? 그래서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거리가 멀어지면 길이랑 넓이랑 부피가 전부 다 늘어납니다. 우리는 여기를 열팽창이라고 불러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운동이 활발해지면 거리가 약해지잖아. 그러면 거리가 약해지면 입자 간의 인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잡열이라는 게 출입을 하게 돼. 이 잡열이 여러분들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기화열, 액화열, 융해열. 아까 내부 에너지 변화로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이 출입하게 되는 게 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에 보면은 입자 간 인력도 이 팽창의 연계성을 가지게 되겠다, 그지? 그죠? 근데 이 입자 간 인력은 어떻다? 고체가 액체보다 크죠? 맞지? 액체가 기체보다 훨씬 크고요. 사실 우리 기체의 입자 간 인력은 거의 뭐라고 친다? 0 취급을 해요.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다고 이야기한다? 그냥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여기는? 그래서 기체들은 열팽창을 샤를 법칙이라고. 기체 종류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팽창은 기체는 다룬다, 안 다룬다? 물리 시간에는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고체의 열팽창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조금 설명을 하자면 요건 이제 우리 교재도 지금 내가 넣진 않은 건데 옛날에 부산대 영정원에서 이거 원격 과제 낸 적이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요 동그란 금속판을 가열하면 금속판이 어떻게 돼? 그대로 커져요. 그렇겠지?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와셔라고도 하는 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금속판 있잖아. 얘를 열팽창시키면요. 가운데 구멍은 커지게 작아지게. 가운데 구멍은 어떻게 된다? 얘를 열팽창시키면 1 커진다, 2 작아진다, 3 그대로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커집니다. 왜 커지냐면 잘 봐봐. 요렇게 잘라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 부분의 금속판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커져야 되지. 그러면 요 구멍은 여기보다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줘 놓고 애들 단체로 헷갈리는 멘탈 터지게 하는 문제를 내는 거야. 요렇게 만든 금속 작품이 있어요. 얘를 가열하면 요 틈새는 그대로다, 오므라든다, 더 벌어진다. 네, 더 벌어지는 거예요. 열팽창이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서 붙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렇게 잘라서 요 부분이 늘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쪽 틈도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안경알 빠졌을 때 방법. 안경알 쉽게 꼽는 방법. 안경테를 뜨거운 물에 불리면 돼요. 안경테를 뜨거운 물에 불리고 안경알을 잠깐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쑥 들어간다. 그러고 문제는 그때는 헐렁헐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 닦는 천으로 이렇게 딱 눌러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맞아지면서 딱 끼우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마차 바퀴 이런 거 쇠테두리 감았잖아. 어떻게? 원래 쇠테두리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작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를 마차 바퀴에 끼우기 전에 어떻게 한다? 뜨겁게 달구면 커지겠지. 크게 만들어 놓고 마차 바퀴에 딱 끼우는 거야. 그럼 얘가 식으면서 어떻게 된다? 쭈그러들면서 마차 바퀴를 꽉 잡아주게 되겠지. 그러면 단단하게 결합된다. 두 번째가 고철뱅장의 두 번째가 바이메탈입니다. 과학에서 앞에 붙는 이 바이라는 건 숫자 2를 상징해요. 그럼 한마디로 바이메탈은 뭐다? 열팽창이 다른 금속 두 개를 붙여놓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느냐? 열을 받았을 때 한쪽 금속은 많이 늘어나고 한쪽 금속은 적게 늘어나는 금속이라고 친다면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휜다? 요렇게 휘어요. 봐봐. 요렇게 손바닥 붙여놓고 요렇게 봐봐. 요쪽이 요쪽 손이 더 늘어나면 이래 휠 거 아니야. 맞지?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휘어버린다고. 근데 이게 냉각되면 차갑게 식히면 어떻게 된다? 잘 늘어난다는 말은 곧 뭐이기도 하다? 잘 줄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금속판이 온도에 따라서 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온도를 감지하는 스위치에 씁니다.
토스터기에 쓰고요. 옛날 스타일의 전기장판에도 쓰고요. 우리 여기 천정에 보면 뭐가 있다? 우리 여기 천정에 보면 요거 보여요, 요거. 요거. 요 가운데 버튼 같은 거 있죠? 저게 화재 감지기입니다. 보통 때는 얘가 떨어져 있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얘가 휘어지면서 스위치를 눌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땡땡땡땡땡땡땡땡 하면서 난리가 나요. 요런 것들도 다 요런 스위치. 그 다음에 그 남자애들은 잘 쓸 일 없고 여자애들 많이 쓰는 거. 고데기. 집게 모양으로 된 거. 머리 잡고 쭉 당기면 말려지는 거 있잖아. 그거 너무 뜨거워지면 어떻게 내 머리카락 타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정 온도가 되면 이게 스위치가 딱 휘면서 딱 꺼지는 거야. 그러면은 식겠죠? 식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다시 쫙 펴져서 딱 붙겠지. 그럼 다시 따뜻해져. 너무 뜨거워지면 스위치를 껐다 붙였다 하면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예요. 요런 데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집에 누전 차단기 그 두꺼비 집도 이거야. 너무 전기가 많이 흐르면 스위치를 꺼버린다고. 오케이? 응. 그럼 뭐 이거 말고 지금 우리 책의 그림들 봐보세요. 철로, 기찻길.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기찻길을 요 철로 사이 간격이 바뀌어요. 여름은 뜨거워지니까 늘어나서 간격이 좁아지고 겨울은 추우니까 철로가 쪼그라들어서 간격이 좀 더 떠요. 그래서 겨울철 기차가 더 시끄러워. 그리고 한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한다? 기차들 천천히 달리게 합니다. 이게 너무 늘어나서 철로 휘어져서 탈선될까 봐.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있는 그림 저거 뭔지 알겠어요? 응? 우리 책 9쪽의 밑에 있는 그림. 저게 도시가스관 파이프입니다. 사진이. 왜 저렇게 디귿자로 꺾었느냐? 저렇게 꺾어놓은 부분이 있어야 얘네들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흡수해줘요. 봐봐. 요새 아파트 막 30층짜리 나오잖아. 그럼 파이프 길이가 100m짜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도시가스관이. 그러면은 이게 몇 센치 이상 변한단 말이에요. 여름과 겨울에. 그럼 100층 꼭대기에서는 몇 센치 변한 파이프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 디귿자 구조가 여름은 좀 늘어나서 흡수를 해줘요. 겨울에는 조금 쪼그라들어도 이렇게 흡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까지 휘진 않아. 1cm 미만이지만 이렇게 흡수를 해주는 거. 그래서 한 대여섯 층마다 하나씩 꽂아놔요. 여러분들 아파트 뒤에 부엌 쪽 있죠? 그쪽에 가보면 다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액체. 액체의 경우도 물질마다 팽창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겉보기 팽창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알코올 온도계 있지? 일반적인 온도계. 디지털식 말고. 그걸 이렇게 꽉 쥐면은 실제로 눈금이 어떻게 되냐면 요 온도계 요 액체 눈금 있잖아. 이거를 따뜻하게 한다고 온도계 밑에 부분을 우리가 손으로 딱 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천천히 보면 살짝 줄었다가 올라가요. 왜 줄어드느냐가 이 겉보기 팽창인 거야. 뭐가 팽창해버린다? 액체를 담은 용기가 팽창하는 거죠. 요 밑에 알코올 들어있는 요 금속 유리 부분 요게 커지니까 먼저 맞죠? 일시적으로 뭐 되는 것처럼 부피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난다는 거지. 고체보다 많이 늘어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의 육각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이라는 물질은 매우 특별한 물질이에요. 왜냐면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제일 작습니다. 4도보다 온도가 따뜻해지면 부피가 팽창해요. 근데 4도에서 온도가 내려갈 때도 부피가 팽창해. 왜냐하면 물은 얼면 부피가 10%나 증가해버리거든요. 물이 얼 때 10%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 눈의 결정 같은 거 보면 육각형이죠. 맞지? 눈 같은 거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형으로 보이잖아. 물이 얼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구조를 만들어요. 이렇게 물이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 요 사이에 뭐가 생긴다? 빈 공간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나는데 이 물 분자들이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온도가 여기예요. 그래서 물은 4도씨에서 오히려 온도가 내려갈 때 부피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얼면서 부피가 확 늘어나게 돼 있다는. 이것 덕분에 우리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뭐 할 수 있느냐? 얼음 낚시를 하러 갈 수 있어. 호수가 있으면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크다 작다? 작으니까 위에가 언단 말이야. 위에가 얼고 호수 밑바닥에 몇 도씨의 물이 만들어진다? 4도씨의 물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뭐가 다닐 수 있다?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음 깨고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이런 물이 가지는 물의 특성, 4도씨 부피가 최소가 되고 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부피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겨울철에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안 되면 어디서부터 올 거다? 얼음도? 바닥부터 올라오겠지. 또 물이 얼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지금은 물은 얼리면 어떻게 돼?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야. 나 이것 때문에 선생님 아들내미한테 잔소리 들은 적 있단 말이야. 아빠가 내 초콜릿 파먹었지. 그 전설의 얼초 사건이라고 있어요. 얼초 뭔지 알지? 틀에다가 지 딴에는 초콜릿 많이 먹겠다고 막 수북하게 초코 시럽을 짰어.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서 얼렸어. 얼고 나면 부피가 어떻게 돼? 가운데가 쑥 들어가잖아. 아빠가 파먹었지. 아니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럽니다. 딸내미가 그럽니다. 젠장. 자, 요거 필기하면 끝. 수고했습니다. 그거 오늘